아르스포츠 코리아. 함께 새로운 하루를 밝고 즐겁게 시작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전문 야구 스포츠 채널입니다. 최신 정보를 매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기아 타이거즈의 6월 상승은 정말 긍정적이고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이 군에서 올라온 젊은 선수들이 빛을 발하며 훌륭한 이야기를 만들어낸 점은 팀이 단순히 스타 선수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선수층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오랫동안 강력한 플레이와 투지 넘치는 정신으로 유명했지만 이번 시즌에는 성영태 K, 오선호, 김호라이용과 같은 선수들의 등장으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들은 단지 유망한 신인들일 뿐만 아니라 기아가 큰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선수들입니다. 성영태 K는 뛰어난 경기 조절 능력으로 주전 선수로서 신뢰를 얻었고 오선호와 김호라이용도 중요한 순간에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며 부상으로 주요 선수들이 빠진 상황에서도 팀에 빛을 더했습니다. 이 세 선수는 압박을 이겨내고 중요한 순간에 빛을 발하며 기아 타이거즈가 단지 주요 선수들만 있는 팀이 아니라 잠재력 넘치는 팀임을 확실히 입증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팀의 발전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감독진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젊은 선수들의 능력을 키우고 발전시키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월의 기아 타이거즈의 상승은 팀뿐만 아니라 리그 전체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기대되지 않았던 선수들이 갑자기 주인공이 된 것이죠. 팀에 대한 자부심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현재 기아 타이거즈의 선수층은 매우 유망하며 만약 젊은 선수들이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낸다면 그들은 앞으로 몇 년 안에 가장 강력한 팀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평 타이거즈라면 기아 타이거즈의 특정 지역 출신 선수들 혹은 지역 연고팀에서 뿌리를 둔 선수들이 활약하면서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의미하는 것 같네요. 기아가 6월 상승세를 타며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특정 선수들의 활약과 팀워크가 큰 역할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떤 선수들이 그 상승세를 이끈 것인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예를 들어 한평 출신 선수들이 특별히 두각을 나타냈다면 어떤 부분에서 중요한 기여를 했을까요? 기아가 주축 선수들의 부상 공백 속에서 6월에 1위 승률을 기록하며 4위까지 올라갔다는 건 정말 인상적이네요. 특히 김도영, 나성범, 김선빈 같은 핵심 선수들이 빠진 상황에서 그런 성과를 거두었다면 다른 선수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을 텐데요. 그렇다면 6월 동안 기아의 상승세를 이끈 주요 선수들이 누구였나요? 예를 들어 대체 선수들이나 주전 선수들 중에서 예상외로 큰 활약을 한 선수가 있었을까요? 또 팀 전술이나 분위기 변화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의 변화도 있던 걸까요? 2군 선수들이 1군에서 주목받는 활약을 펼쳤다는 점이 정말 흥미롭네요. 성영탁, 이호민 같은 투수들이 두각을 나타냈다는 건 특히 마운드에서의 안정감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선수들이 빠르게 적응하며 중요한 순간에 팀을 이끌었다면 기아의 6월 상승세에 큰 기여를 했을 것 같아요. 타선에서도 오선호, 김석환, 김호령, 김규성 등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아마 이들이 대체로 공격적인 부분에서 큰 활약을 한 것 같은데요. 이들이 등장하면서 타선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 팀 전반적인 타격 스타일이나 전략이 달라졌다면 어떤 점들이 주요했을지 궁금합니다. 정말 기회는 준비된 자가 차지한다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네요. 부상이 많은 가운데 2군에서 준비하던 선수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1군에서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은 그들의 꾸준한 노력과 팀의 미래를 위한 투자 덕분일 거예요. 기아가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운이 아니라 그동안 선수 육성과 체계적인 준비가 바탕이 된 결과라고 할 수 있죠. 특히 2군에서 착실하게 준비한 선수들이 1군에 합류해 주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팀의 육성 시스템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런 점에서 기아의 장기적인 계획이나 리더십이 잘 보여지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2군에서 올라온 선수들 중 향후 기아의 미래를 책임질 만한 선수로 주목되는 인물이 있을까요? 이 선수들이 기아의 중심이 되는 순간도 멀지 않아 보이네요. 최준영 대표이사가 부임하면서부터 기아의 변화가 시작된 거군요. 그런 세심한 변화들이 선수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한평구장의 잔디 교체와 선수단 숙소의 침대 매트리스 교체까지 야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신경을 썼다는 점에서 정말 선수들의 복지와 훈련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느껴지네요. 야구는 단순히 기술과 능력만으로 승패가 결정되지 않죠. 선수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훈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특히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 투자하고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기아의 미래가 밝아 보이네요. 그리고 이런 환경 변화가 선수들의 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지 궁금한데요. 선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훈련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을까요? 강점을 부각시키는 전략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전통적으로 많은 팀들이 선수의 약점을 보완하려고 노력하는데 기아는 그 대신 선수들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는 데 집중했다는 접근이 독특하고 효과적이었을 것 같아요. 특히 스냅샷 회의라는 방식으로 각 선수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훈련과 경기 운영을 맞춤화한 점에서 상당히 세밀한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점을 살리는 방식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이유는 선수 개개인의 특성과 플레이 스타일에 맞춰서 전략을 세웠기 때문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타자라면 어떤 타격 포지션이나 스윙을 활용할지, 투수라면 어떤 구종에 집중하고 어떤 상황에서 강점을 발휘할지를 세심하게 분석했겠죠. 이렇게 선수들의 강점을 중심으로 한 팀 운영이 실제 경기에서 어떤 구체적인 효과를 가져왔는지도 궁금한데, 예를 들어 어떤 선수들이 그 전략 덕분에 두각을 나타내나요? 스냅샷 회의 대 방식이 정말 체계적이네요. 선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그 선수가 왜 스카우트에서 주목을 받았는지,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를 되짚어보면서 강점을 더욱 부각시키는 전략을 택한 것이죠. 이를 통해 코칭 스태프가 선수의 특징을 명확히 이해하고 단순히 신체적 특성이나 기술적 능력만을 넘어 그 선수가 팀에 어떤 가치와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이런 방식은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선수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전략이라서 팀 전체적인 발전을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선수의 타격 스타일이나 투구 패턴을 고려해 훈련 방향을 잡거나 게임 중에 그 선수의 특성을 살리는 방식으로 전략을 펼쳤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스냅샷 회의를 통해 특히 두각을 나타낸 선수들이 있었나요? 그들이 어떤 강점을 살려 팀에 큰 기여를 했는지 더 구체적으로 들으면 좋겠어요. 심리적인 안정기 정말 중요하죠. 특히 1군에 올라가지 못한 선수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감을 잃기 쉽고 그로 인해 훈련이나 경기에서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김잔 팀장이 강조한 것처럼 이런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팀 전체의 성과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자신감을 북돋아주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코칭 스태프가 어떤 방식으로 선수들의 심리적인 부분을 케어했을까요? 아마 선수들끼리도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았을 것 같고 코칭 스태프가 어떤 특정한 멘탈 관리 프로그램이나 대화를 통해 선수들에게 힘을 실어줬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심리적 지원이 결국 경기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지도 궁금해요. 선수들이 불안감을 떨쳐내고 자신감을 되찾은 후 실질적으로 어떤 선수들이 성장했거나 성과를 보였나요? 심재학 단장이 부임하면서 해외 트레이닝 센터에 선수를 파견한 것도 중요한 변화였네요. 해외에서의 경험은 선수들에게 단순히 기술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다른 리그와 문화에서 오는 자극을 받아들이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호주나 미국 같은 야구 강국에서 훈련을 하며 그곳의 훈련 방식, 전략, 심리적 접근 등을 배울 수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해외에서의 경험은 선수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이점을 줬을까요? 예를 들어 다른 나라에서의 훈련 환경이나 경기 스타일이 기아 선수들의 플레이 스타일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그 경험이 팀의 경기력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지 궁금합니다. 또 해외에서의 훈련을 통해 특별히 눈에 띄게 발전한 선수가 있었다면 그 선수의 이야기도 듣고 싶네요. 한평 타이거즈라고 불리는 선수들이 1군에서 바로 활약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정말 흥미롭네요. 선수층을 두텁게 만드는 과정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만큼 팀의 깊이를 더하고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는 중요한 전략이었을 겁니다. 특히 2019년에 입단하고 한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오선우가 기회를 잡고 이를 살린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에요. 오선우는 아마도 그동안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하면서 팀에서 필요한 순간에 준비된 상태로 있었던 거죠. 부상이나 불안정한 기회를 맞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준비를 계속한 결과가 결국 빛을 발한 거고, 이런 모습은 다른 선수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선우의 경우 어떤 부분에서 변화를 겪거나 발전했을까요? 기술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심리적인 변화나 훈련 방식의 변화가 큰 역할을 했을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선수들과 비교해서 그의 특별한 점이나 그가 1군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궁금합니다. 김잔 팀장이 언급한 것처럼 옥석을 잘 가린 스카우트 팀의 역할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겠네요.
선수를 육성하는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좋은 선수를 발굴해내는 과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을 수 있죠. 스카우트팀이 선수를 잘 평가하고 그들이 팀에 얼마나 적합한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했기 때문에 기아가 지금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좋은 선수를 뽑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이나 특성이 중요하게 작용했을까요? 예를 들어 스카우트팀은 기술적인 부분 외에도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봤을지,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선수들이 팀의 시스템에 어떻게 잘 맞아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이 선수들의 선발 과정이 후속적인 육성에도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성영탁의 이야기는 정말 흥미롭고 감동적이네요. 부산고 시절 제구력은 인정받았지만 평균 130km 후반의 구속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니 그 당시엔 사실 다른 팀들이 그를 크게 주목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기아는 그를 선택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본 거죠. 제구력이나 다른 기술적 특성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한 것이 결국 성영탁의 성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특히 성영탁이 데뷔 전부터 13경기에서 17.1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며 구단 역대 데뷔 후 최장 연속 이닝 무실점 기록을 경신한 건 정말 대단한 성과인데 그가 보여준 결과는 기아의 선수를 믿고 기회를 주는 철학이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이겠죠. 성영탁의 사례처럼 스카우트팀이나 코칭 스태프가 선수의 잠재력을 보고 기회를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성영탁이 기아에서 어떤 식으로 자신을 발전시켰고 그가 보여준 무실점 기록이 팀 분위기나 다른 선수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궁금해지네요. 또한 성영탁처럼 숨은 재능을 발굴해내는 기아의 스카우트와 육성 시스템이 앞으로 어떤 선수를 또 발굴할지 기대가 됩니다. 아르스포츠 코리아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서비스할 수 있어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여러분께 많은 감사를 드리며 즐겁고 성공적인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에서 뵙겠습니다.